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제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임원대의원 추진위원 공부방 제6강좌입니다. 16번째 강의입니다. 조합정관을 최초에 작성할 때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은 뭐냐? 왜냐하면 조합정관이 한번 통과가 되면 개정하기가 힘들어요. 조합정관 개정한 내용에 관해서 강의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뭐 가장 중한 놈, 중간 놈, 경한 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뭐 총조합원의 3분의 2, 총조합원의 과반수, 그 다음에 총회나 대의원의 길이 이렇게 복잡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개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초 정관을 만들 때에 그 당시의 집행부가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많이 집어넣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제가 아무리 이걸 넣는 게 좋습니다 해도 잘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최초 정관을 만들 때에 추진위원분들이겠죠, 주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에 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십시오라는 그 방법, 노하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조합정관을 최초 작성할 때 그 작성은 누가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는 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물어보시면 그 많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정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정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많다고 어딘가에 써져 있어.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김정인 변호사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저도 못 만듭니다. 틀을 만들어 놓은 걸 수정해 가면서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 어떤 조문을 체크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쭉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가급적이면 매일 저녁 9시에 업로드 하는데 이 16강째잖아요. 그럼 앞에 것도 보고 싶고 뒤에 것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유튜브에 보시면 오른쪽 보면 더보기라고 여기 기퉁이 나와요. 그래서 그 더보기를 클릭하면 재생 목록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1-6강좌 공부방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강부터 순서대로 돼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를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합 정관을 최초 작성은 누가 그리고 언제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나요? 누가 하죠? 뭐 사람이 하겠지. 어디에 있을까요?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이 거의 재건축, 재개발 등 다른 모든 문제점의 90%를 해결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매년 발간을 하는데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단에 교재 판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클릭하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구입하셔야 돼요. 저도 항상 끼고 다닙니다. 자, 거기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7조에 있어요.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이래가지고 뭐 1항, 2항 나오면서 네 번째에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조합정관의 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립총회 때 조합정관을 확실하게 정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총회 때 누군가 만들어서 올려야죠. 안건을 올려야 창립총회에서 통과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조합정관 초안 작성을. 창립총회 때 조합정관을 확정하는데 그러면 창립총회 이전에 조합정관안을 만들어서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되겠죠? 그걸 누가 하죠? 그러면 조합정관안 초안은 누가 만들까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정관 초안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추진위원들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적으로 볼 적에는 이렇게 창립총회 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추진위에서 한다는 것 같은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근거가. 그냥 추진위원장이 혼자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어디 뭐 조문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창립총회 어차피 추진위원장이 수집하니까 추진위원장이 혼자서 만들어가지고 총회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령 해설집이 다 해결해 준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도시민주환경정비법 32조에 보면 추진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4호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5호가 그 밖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에 정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데 바로 오른쪽 중간에 시행령을 제가 이제 3단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 보면 시행령 26조에 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 중에 네 번째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추진위원장이 혼자 만들어가지고 창립총회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초안을 확정해가지고 창립총회에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법령 해설집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물론 추진위원들이 뭐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경우는 100명도 있는데 다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그냥 주위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관리규약, 그 다음에 뭐 친목회 정관, 뭐 종중정관 이런 거 구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것도 법령 해설집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도시민주환경정비법 40조를 보면 정관의 기재사항 등 해가지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3, 4, 5 쭉 있고 밑에 더 있습니다. 잘랐어요 제가. 그 다음 시행령에 보면 18호가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쭉 또 있어요. 밑에 가면 또 조례가 또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뭐 수십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걸 제목만 보고 정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변호사님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럴 수는 없겠죠. 자, 어떻게 만드냐. 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정관을 만드는 데서 세 번째가 이제 그 제목입니다. 알게 되겠습니다. 예,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보면 2020년도에 끄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조합 표준정관과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 해가지고 한 챕터가 있어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 표준정관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표준정관은 2003년도 6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했고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표준정관도 2006년 8월 달에 국토교통부,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나 이렇게 했죠. 국토해양부나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3년이면 20년. 10년이면 감산이 변하는데 20년이 두 번 변했죠? 그 다음에 이 재건축도 한 번 개정을 했는데 2006년도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법하고도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2022년도 거를 보면 제가 김조영 변호사 정관을 해가지고 이 당시 법에 맞게끔 쭉 넣어놓고 이 표준정관에 없는 것 중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이걸 넣어야 꼭 해결이 된다 하는 것들은 제가 넣고 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느 글을 새로 삽입을 해야 되고 어느 글을 삽입하지 않아야 될지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가 쭉 해놨어요.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조합 정관안 초안을 만들 때 추진위원장이 또는 중요한 몇몇 사람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도 마찬가지죠. 할 때 안 넣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왜냐? 이걸 넣으면 조합원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조합 임원인 자기들한테 불리할 것 같은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은 그대로 다 넣겠다 해가지고 아예 파일 총체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있어가지고 난 공정하게 한다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김조영 변호사 그 정관안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조문이 있는데 어느 조문을 체크를 특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추진위원들도
보는 눈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그리고 특히 추진연 중에 공명심을 가진 분이 1조부터 끝조까지 다 보고 싶다. 다 체크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보십시오. 자, 저희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오면 이 첫 번째가 이제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 강좌인데 4강에 가면 추진인의 운영규 등 조합정관 해설, 공사계약서 다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중간에 부분 내려가서 약 제2장의 조합정관 해설인데 18강부터 이게 조합정관 해설 1번입니다. 18, 19, 19-2 추가했죠. 20, 21 쭉 넘어가 가지고 마지막 38강까지 총 21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중간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 제목이 이 동영상 제목이 아니고 조합 정관에 있는 제목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이거를 특히 임기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 대의원도 임기둬야 되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합 정관을 제대로 해야겠기 때문에 그 해당 강좌를 클릭해 보시고 나는 홈페이지는 못 본다. 못 보니까 그냥 유튜브로 몰랐나 그러면 제4강좌 아까 밑에 보시면 더보기 보시면 그 재생 목록 나왔다 그러죠. 1-4강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쭉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차를 타고 가시면서 보시든지 아니면 출퇴근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신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추진위원분들이 해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개정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 강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글귀를 다 보고 싶다 하시면 나중에 추가로 발간될 제6권 강의를 교재를 갖다가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7강의 곧 기다립니다. 보십시오.